가을바람이 살며시 볼을 스치던 그날, 은정은 마지막으로 교무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넘게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칠판에 분필로 써내려간 무수한 글자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로는 야단치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칠판 앞에 서던 나의 세월은 끝났구나. 이제는 들꽃 향기 맡으며 조용히 살고 싶다. 은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이 말은 단순한 은퇴의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죠. 서울의 빌딩 숲에서 보낸 긴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고향의 흙냄새를 맡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편 만호는 아내의 결정을 묵묵히 따라주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은정의 얼굴에서 읽히는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죠.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때때로 보여주던 깊은 시름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은정에게는 분명 도시를 떠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네 정말 괜찮겠어? 서울에서 평생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가면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만호의 걱정 섞인 물음에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원래 시골 출신이잖아요.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울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을 원해서가 아니었죠. 오히려 도시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골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은정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며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신입교사 시절부터 베테랑 교사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한 권의 책처럼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을 무겁게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한 제자와 관련된 일로 힘들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일은 이제 잊자. 모든 게 과거야. 은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드디어 고향 마을에 도착한 날, 은정은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집 앞에 서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고 마당에는 어머니가 심으셨던 감나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라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이 정겨웠죠. 아, 이 감나무 아직도 여기 있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면서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라도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 살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맞는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잠을 방해했는데 이곳에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만이 자장가가 되어 주었죠. 그날 밤 꿈속에서 은정은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마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맑은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놀던 기억,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은정을 반갑게 맞아주셨죠. 첫 번째로 찾아온 김할머니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배추를 한 알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정이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서울에서 선생님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편히 쉬어라. 이웃집 박아저씨도 직접 담근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와서는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은정아, 너 어릴 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직도 기억나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지. 그런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서울에서 큰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으며 은정은 고향의 정을 새삼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각박한 인간관계와는 달리 여기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은정을 보는 눈빛이 어딘지 의미심장했죠. 특히 마을 부녀회장을 하고 있는 순자는 은정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 은정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서울에서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오시니까 좀 의외였어요. 순자의 말투에는 단순한 궁금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고향이 그리워져서요. 남은 인생은 시골에서 조용히 보내려고 해요. 오후 늦은 시간 은정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죠. 저 선생, 옛날에 떠들썩했잖아. 쉬, 소리 내지 마. 들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그때 일이 어디 가겠어? 마을 사람들 다 기억하는데. 제자하고 무슨 일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소문 아니야?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불 없는 곳에 연기 나겠어? 그때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나?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랫줄에 걸어둔 옷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그 일이 여전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은정은 서둘러 빨래를 마저 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서울을 떠나 이곳까지 온 것도 그 일 때문이었는데 아직도 그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은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만호는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챘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부부 생활을 통해 아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마을 분들이 많이 찾아왔던데 다들 반가워하시더라. 만호의 조심스러운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좋게 맞아주셔서 고마워요. 역시 고향은 고향이네요. 하지만 은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어서 은정을 괴롭히고 있었죠. 고향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마을에서는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기대하는 행사였죠. 은정도 만호와 함께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축제장은 온통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죠. 무대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준비한 전통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은정은 이런 정겨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역시 시골 축제는 정이 넘쳐요. 서울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웠는데 만호에게 말하며 은정은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걱정들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 했죠. 그때였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누군가가 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은정이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훈. 은정의 입에서 나온 작은 중얼거림을 만호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변한 것은 눈치챘죠. 은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은정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45세가 된 지금의 지훈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은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선생님, 드디어 만나 뵙네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20여 년 만에 만나는 옛 제자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은정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죠. 여전히 자신을 보면 불편해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침 이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축제에 왔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훈은 지금 독립영화 감독으로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특히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영화들로 유명했죠. 하지만 은정 앞에서는 여전히 그 시절의 제자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만호는 아내와 지훈의 대화를 들으며 궁금해했습니다. 은정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여보, 소개해주지 그래요? 만호의 말에 은정은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여보, 이 사람은 지훈이에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인데 지금은 영화 감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만호라고 합니다. 만호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지훈의 반응은 다소 차가웠습니다.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다시 은정에게 시선을 돌렸죠. 선생님, 시간 되실 때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지훈의 제안에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지훈과 단둘이 만나고 싶지 않았죠. 과거의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두려웠습니다. 글쎄, 요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리할 일이 많아서 은정이 둘러대려고 하자 지훈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마을 분들께 여쭤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지훈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느꼈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 그럼 언제든 편한 시간에 와라.
결국 은정은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축제를 즐기던 분위기는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은정은 지훈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자세히 묻기 어려웠죠. 선생님 옛 제자분이시군요. 영화 감독이라니 대단하네요. 만호가 가볍게 말했지만 은정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왜요? 뭔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요? 만호의 질문에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만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당황 이상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훈과 관련된 그 일이 다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죠.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만호는 아내의 이상한 기색을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여보, 정말 괜찮아요? 그 제자분을 만나고 나서 계속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은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가 정말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는데 그 빛마저 은정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지훈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여 년 전 그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시 지훈은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죠.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집에서는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런 지훈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때 일이 다시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만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은정의 마음은 온통 불안함으로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나서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에도 지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선생님, 드디어 만나 뵙네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표현이 신경 쓰였죠. 마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은정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고향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려던 계획이 벌써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훈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훈과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지훈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슬금슬금 떠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은정이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유독 따가웠죠. 계산을 하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은정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축제에서 봤는데 은정 선생님한테 젊은 남자가 찾아왔더라고. 아, 그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 나도 봤어.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 글쎄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냥 인사만 하고 갈 일이면 축제장에서 끝났을 텐데.
은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지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급히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만호가 밭에서 돌아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은정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 지훈이었나? 그 사람이 당신 옛 제자라면서 사람들이 옛날 일을 다시 거론하고 있어요. 만호의 말에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피하려고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옛날 일이라니. 무슨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와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정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20여 년 전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만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만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도윤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응, 도윤아. 무슨 일이야? 엄마, 회사 동료들까지 아는 소문이에요. 대체 뭔데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소문이 벌써 서울까지 번진 것입니다. 무슨 소문을 말하는 거니? 엄마가 예전에 제자와 그런 관계였다는 소문이요.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정말 사실이에요? 도윤의 직설적인 질문에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엄마, 왜 대답 안 하세요? 설마 정말.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은정이 간신히 짜낸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연기는 없어도 불은 난다는데. 도윤아, 엄마를 믿어라. 그냥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엄마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 가족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정은 아들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 대체 뭔데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은정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가족까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죠. 도윤아,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언제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숨기실 거예요? 도윤의 추궁이 계속되자 은정은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호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에 대해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라도 말해주세요. 만호의 간절한 부탁에도 은정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남편도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여보, 지금은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 언제 말할 건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데. 만호의 목소리에도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문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부녀회장 순자가 몇 명의 부녀회원들과 함께 은정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은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순자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은정은 마지못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죠. 무슨 일이세요? 은정 씨도 아시겠지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 예전에 은정 씨 제자였다면서요? 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부녀 회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불 없는 곳에 연기 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하필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부녀 회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은정은 대답할 말이 없었죠. 은정 씨, 우리가 이런 말하는 것도 마을을 위해서예요.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 마을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순자의 말에는 은근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부녀 회원들이 돌아간 후 은정은 혼자 앉아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향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려던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은정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아내를 걱정했지만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죠.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사실대로 말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죠. 만호의 말에 은정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일이었고 그렇다고 계속 숨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 전 그 일이 다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죠. 당시에도 지금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아들의 의심, 남편의 당황. 모든 것이 은정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지훈이 있었죠. 은정은 지훈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 시점에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지훈이 은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늦은 시간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은정은 대문 앞에 선 지훈을 보고 깜짝 놀랐죠.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마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찾아뵈러 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은정에게는 무겁게 들렸습니다. 은정은 어쩔 수 없이 지훈을 집 안으로 들였죠. 차라도 한 잔 드릴까? 고맙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훈은 사방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하며 지훈이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했죠. 선생님 댁은 정말 따뜻해 보이네요. 어릴 때 선생님 집에 몇 번 와본 기억이 납니다. 지훈의 말에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어릴 때 자신의 집에 왔던 이유를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네, 선생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단호한 말에 은정은 차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훈아,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야. 굳이 다시 꺼낼 필요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날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만 희생양이 되어야 했나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을 느꼈죠. 지훈아, 선생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지금도 선생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리며 지내던 그 시절, 은정은 유일한 구원자였죠. 집에서 견디기 힘들 때마다 은정은 지훈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 집에서 아버지에게 맞아서 멍투성이가 되어 학교에 왔었어요.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은정도 그때를 생생히 기억해냈습니다. 겨울이었고 지훈은 얼굴과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학교에 온 것을 보고 은정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서 며칠 동안 재워주셨죠. 따뜻한 밥도 먹여주시고 상처도 치료해주시고 은정은 그때를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곤란해지셨잖아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선생님과 저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당시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여교사가 남학생을 집에 데려다가 며칠간 재워준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죠. 더구나 지우는 조숙한 편이어서 실제 나이보다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훈아, 그때 나는 그냥 널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서울로 떠나버리셨어요? 지훈의 질문에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때는 해명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 오히려 더 큰 소동이 날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선생님만 희생하신 거군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은정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깨달았던 것이죠. 아니야,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나도 그때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 은정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26살의 젊은 교사였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죠. 진실을 말하면 교직도 가정도 잃을 것 같았지. 그때 나는 비겁했어. 은정의 솔직한 고백에 지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비겁하셨던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 같은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었어요. 은정은 지훈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이 다큐멘터리에 나온다는 뜻인지 궁금했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준 이야기를요. 더 이상 선생님이 오해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지훈의 제안에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좋은 의도라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지훈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 마을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아야죠. 지훈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은정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죠. 만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지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훈 씨였죠? 네, 안녕하세요. 지훈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만 만호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도는 소문들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만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정은 남편에게 뭔가 설명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제가 선생님과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거요? 만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정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꼈죠. 여보, 지훈이는 선생님,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어요. 지훈은 상황을 눈치채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정은 그를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보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죠. 지훈이 떠난 후 만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요? 은정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여보, 긴 이야기예요. 그날 밤 은정은 결국 만호에게 과거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의 고백을 들은 만호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20여 년 동안 숨겨온 과거의 진실을 듣고 나니 지금까지 함께했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죠.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평생을 속였단 말이야? 만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죠. 결혼 초기부터 아내에게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런 일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나는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은정의 변명을 들으며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 죽을 때까지 나 혼자 모르고 살게 할 생각이었어?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지난 일?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데 지난 일이라고?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의 만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은정은 처음 보았죠. 여보, 진정해요. 아이들이 들으면. 아이들? 도윤이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아버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지.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던 것이죠. 은정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은정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침 식사를 했고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나는 당분간 형네 집에서 지낼게. 만호가 갑자기 던진 말에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아요. 이야기를 좀 더 해봐요. 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20여 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만호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죠. 여보, 제발. 나를 믿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어달라고? 이제 와서 뭘 믿으라는 거야? 만호의 차가운 반응에 은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고 은정은 홀로 남겨졌죠. 오후에 도윤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며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도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요?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도윤의 날카로운 말에 은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냥 힘든 아이를 도와준 것뿐이야. 그럼 왜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집을 나가신 거고?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어머니와 관련된 추측성 글들이 올라와 있었고 회사 동료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 가족을 우습게 만든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살라고요? 도윤의 절규에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죠. 도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에요? 이미 소문은 다 퍼졌고 아버지도 엄마를 못 믿으시는데.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했던 어머니가 이런 일로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 영화 감독은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고? 지훈이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도와준다고요? 이미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도윤은 지훈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난 이후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로 그 사람과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윤의 직접적인 질문에 은정은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지는 거지. 은정의 설명을 들으며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죠. 그럼 왜 그때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오셨고? 그때는 젊고 미숙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은정의 대답에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도 집을 나가셨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상황인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죠. 저녁 무렵 만호의 형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부탁으로 상황을 파악하러 온 것이었죠. 형님, 은정아, 만호한테 들었어. 이게 사실이야? 형님의 직접적인 질문에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정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왜 만호가 그렇게 화를 내겠어? 평생 순한 양 같던 동생이. 형님의 말에 은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형님, 시간을 좀 주세요. 만호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은정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소문이 도는 상황에서 만호가 집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마을 사람들 시선도 있고. 형님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각자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형님의 제안에 은정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가족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은정은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실망했고 마을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은정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어린 지훈을 도와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당하게 해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은정은 눈물을 흘렸죠. 고향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려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은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등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은정은 길고 어두운 밤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서도 등을 돌린 채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죠. 하지만 은정은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억울함은 해소되어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사흘을 보낸 은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과 낮에도 계속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죠. 그날 오후 은정은 결심을 내리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지훈은 은정의 지친 목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만날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어디서 뵐까요? 마을 외곽에 있는 그 작은 카페. 거기서 만나자. 1시간 후, 둘은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지훈의 따뜻한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말한 다큐멘터리 정말로 만들 생각이니? 네, 선생님. 이미 기획안도 완성했고 투자자들도 찾았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은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세한 기획안과 함께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니?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진료 기록, 아버지의 폭력을 신고했던 경찰서 기록들. 은정은 놀란 눈으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았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훈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은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면 내 개인사까지 다 드러나게 되잖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죠. 선생님,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세요? 무슨 말이니?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어요. 지훈의 고백에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지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지훈아, 선생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SNS도 있고 언론도 예전과 다르고 진실을 알리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신작 영화 시사회를 통해 이 이야기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긴 영화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죠. 시사회에서 제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도 당시의 기록들을 모두 포함시킬 거예요. 하지만 지훈아, 그렇게 되면 언론의 관심도 집중될 텐데.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다는 것을. 지훈의 열정을 보며 은정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구해드릴 차례입니다.
지훈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은정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괜찮겠니? 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 준비해온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지훈은 노트북을 꺼내서 은정에게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린 지훈의 모습과 은정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교차되며 나타났죠. 이게, 네, 이미 촬영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던 소년이 한 교사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감동적인 드라마로 재구성한 것이었죠.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은정은 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선생님, 시사회는 다음 주에 열립니다. 서울 시내 대형 영화관에서요. 언론사들도 많이 올 예정이고. 다음 주라고? 은정은 생각보다 빠른 일정에 놀랐습니다. 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는 선생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지훈의 말에 은정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혹시 더 큰 파장을 불러오지는 않을까요? 지훈아, 만약에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며 은정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정말이세요? 응.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진실을 당당하게 말할 때가 됐어. 은정의 결심을 듣고 지훈은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죠. 선생님, 시사회에 직접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겠지. 내 이야기인데 내가 빠질 수는 없잖아. 은정은 처음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것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까요? 지훈은 시사회 당일의 상세한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상영 후 무대에 올라가서 직접 진실을 밝히는 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혹시 선생님 가족분들도 함께 오실 수 있을까요? 지훈의 질문에 은정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훈은 은정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가족들이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결국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카페를 나서면서 은정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훈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지훈아, 정말 고마워.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선생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은정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만든 영화를 통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오해들이 풀릴 것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자라 불러줄 순간을 앞두고 있었죠. 시사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영화관은 언론사 기자들과 영화 관계자들로 가득 찼죠. 은정은 지훈과 함께 영화관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긴장되세요? 조금. 아니, 많이 긴장돼. 은정의 솔직한 대답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설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영화 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2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졌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소년 지훈과 그를 도와준 교사 은정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객석에서 지켜보던 은정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교사는 당시의 자신과 닮아 있었죠.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무력했던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장례는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 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동시에 영화 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김지훈입니다. 지훈의 말에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감독 자신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은정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지훈의 고백에 객석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정은 무대 뒤에서 지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당시 사회는 그런 선생님을 오해했습니다. 한 아이를 구하려던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였죠. 그 결과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훈은 당시의 신문 기사들과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왜곡된 보도들과 악의적인 소문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은정 선생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지훈의 부름에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두근거렸죠.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지훈이 마이크를 건네자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정입니다. 20여 년 전 어린 지훈이를 도와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은정의 첫마디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당시 저는 젊은 교사였고 제 앞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교사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행동을 곡해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 오해를 받게 되었죠. 그때 저는 젊고 미숙해서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니까요. 은정의 당당한 선언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한 박수였지만 점차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그때 객석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은정이 고개를 돌리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만호도 함께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여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도윤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용서해요. 엄마를 믿지 못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도윤의 사과에 은정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거야. 만호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이제 알겠네. 나도 죄인이었어.
만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제 엄마를 믿을게요. 도윤의 말에 은정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용서가 무엇보다 소중했죠. 이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이런 오해를 받으며 사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향에서 조용히 살면서 기회가 되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은정의 대답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사회가 끝난 후 마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화와 시사회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죠. 마을 부녀회장 순자가 가장 먼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은정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괜찮아요. 모르셨으니까요. 은정의 너그러운 마음에 순자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그리고 은정 씨가 마을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은정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은정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자랑스러워.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을 들으며 은정은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짓누르던 오해와 비난이 무너지고 마침내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죠. 지훈도 함께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훈아야말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았을 거야.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훈과 은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구원한 소중한 관계가 되었죠.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시사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시골집 마당에서 은정은 남편 만호와 함께 앉아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지만 은정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나를 올감했던 그림자는 사라졌다. 진실은 때로 늦게라도 드러나고 결국 우리를 치유한다. 은정의 마음속에서 올라온 이 깨달음은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무거운 짐이 마침내 벗겨진 것이죠.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요. 만호가 아내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은정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래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당당해졌고요. 만호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햇살이 집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빛이 마당 곳곳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두 사람의 얼굴에도 온화한 빛이 드리워졌죠. 엄마, 아빠. 마당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주말을 보내러 내려온 것이었죠. 요즘 도윤은 한 달에 2번은 꼭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아, 일찍 왔네. 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도윤이 말하는 특별한 날이란 지훈의 영화가 정식 개봉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사회 이후 큰 화제가 되면서 전국 극장에서 상영하게 된 것이죠. 지훈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오늘 오후에 마을에서 특별 상영회를 한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은정은 지훈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상영회를 준비했다는 것이 고마웠죠. 오후가 되자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훈이 직접 준비한 영사 장비들이 놓여 있었죠. 은정 선생님. 마을 사람들은 은정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이제는 존경과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진짜 대단하셔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그런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은정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수군거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죠. 영화가 시작되기 전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저와 은정 선생님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훈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돌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때로는 오해가 생겨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회관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은정과 지훈의 이야기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관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은정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을 이장의 부탁에 은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걱정 끼쳐드렸죠. 하지만 덕분에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은정은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오해든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마을 부녀회장 순자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서서 은정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은정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느꼈죠. 상영회가 끝난 후 은정과 지훈은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어린 지훈과 함께 산책했던 그 길이었죠.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홀가분해.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은정의 대답에 지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다 털어놓고 나니까 시원해요. 두 사람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가을 석양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참 신기한 인연이지? 네,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해가 지면서 마을에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 두 사람의 마음에도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죠. 선생님,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지훈의 질문에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일단은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기회가 되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만든 영화를 보니까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 네,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가 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은정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만호는 예전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도윤도 더 이상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윤의 말에 은정은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기뻐.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함께 있잖아요. 도윤의 따뜻한 말에 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요.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은정은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은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힘과 사랑의 가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68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은정은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결심을 했습니다.